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의 정의입니다. 일단 원의 정의는요, 평면 위에 한 점이 있을 때 이 점부터 떨어진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에요. 자, 그럼 이 떨어진 거리를 R이라고 두었을 때 이 정해진 점부터 떨어진 거리가 R이 되는 모든 점들의 집합. 이게 바로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이 거리, 떨어진 거리를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정해진 이 점을 원의 중심이라고 부릅니다. 이 중심부터 떨어진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을 우리가 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 역시도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어떤 자취예요? 자, 중심을 O라고 두면, 그리고 O부터 떨어진 거리가 R이 되도록 하는 임의의 점을 P라고 한다면 선분 OP가 뭐가 되는 R을 만족하는 자취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P라는 점의 좌표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X, Y라고 두는 거겠죠. 그리고 이때 이 중심의 좌표를 모르죠. 정해진 한 점이니까 A, B라고 한번 더 볼게요. 자, 그럼 이 A, B부터 X, Y까지의 거리가 뭐가 돼야 된다고? R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것이 바로 R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얘를 루트가 있으니까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하면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 자, 요러한 형태가 바로 원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번엔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의 정의가요. 임의의 점 O, A, B라고 두고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r이 되는 점 P, X, Y를 잡았을 때 이 P가 나타내는 자취의 방정식이 원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지는 식이 OP의 길이는 R과 같다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자, 따라서 루트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주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 되어서 얘가 원의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원의 방정식은요,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은 2차식이면 원의 방정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모양이면 원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원에서 중요한 건 중심과 반지름이에요. 그래서 중심이 어딘지 찍어놓고 반지름의 길이에 따라서 원을 그려주면 되는 거라서 원의 해석은 반드시 중심과 반지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주어진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이 방정식은요, 중심을 a, b, 반지름을 r로 하는 원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처럼 중심을 임의의 점으로 잡아놓은 원의 방정식을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은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게 표준형. 중심 A, B, 반지름 R인 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심을 원점으로 고정시킬 수도 있겠죠. 원점으로 중심이 된다는 얘기는 A와 B가 지금 뭐가 된다는 얘기야? 0,0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A와 B의 0,0을 집어넣어주면 어떤 식이 나와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 원의 방정식은 중심을 0,0, 반지름을 R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기본형이라고 합니다. 중심을 0,0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기본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심 0,0, 반지름 R인 원.
자, 그러면 이 기본형에서 표준형으로 만들어주는 이 방법은 뭐가 될까요? 지금 중심이 0,0에서 어떻게 바뀌었어? A, B로 바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평행 이동에 대한 얘기예요. 평행 이동.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식이 바로 표준형식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은 이동을 시켰을 때 같은 원이 되는, 즉 겹치는 원이 되게 하려면요, 반지름의 길이가 같아야지만 성립합니다. 자,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첫 번째로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알면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번엔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질 때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지름의 양 끝점을 한쪽은 A에서 X1, Y1으로 다른 한쪽은 B에서 X2, Y2라고 줍시다. 자, 그러면 지름의 양 끝점을 알면 무엇을 구할 수 있습니까? AB의 중점을 구할 수 있죠. 자, 선분 AB의 중점을 구하면 얘가 바로 뭐가 돼요? 원의 중심이 됨을 알 수 있죠. 중심 2분의 X1 더하기 X2 2분의 Y1 더하기 Y2. 자, 그럼 중심의 좌표를 알았고요. 그럼 이 중심부터 각 A까지와 B까지의 거리를 직접적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반지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심과 반지름을 아니까 표준형을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이러한 방법도 있고 이 방법 말고요, 지름을 빗변으로 하는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자, AB를 한 변으로 하고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을 보면요, 얘는 무슨 삼각형 나와요? 직각삼각형 나오는 거죠. 이때 요 점을 P, X, Y라고 두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 직각이니까 선분 AP의 기울기 곱하기 선분 BP의 기울기는 얼마? 마이너스 1 나온다. 이 내용을 이용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AP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죠. AP의 기울기는 X-X1 분의 Y-Y1 곱하기 BP의 기울기 X-X2 분의 Y-Y2 한 개 마이너스 1 돼야 되겠죠. 그럼 이 식을 그냥 정리만 하시면 돼요. 그럼 Y-Y1, Y-Y2는 마이너스 X-X1, X-X2 따라서 X-X1, X-X2 더하기 Y-Y1, Y-Y2는 0, 요러한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요 공식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의 지름의 양 끝점을요, 자, A좌표를 1,2라고 둡시다. 그리고 다음 B좌표를 3,6이라고 두었을 때, 자, 이걸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은요, X에서 A의 X값 뺀 거 곱하기 X에서 B의 X값 뺀 것에 더하기 Y에서 A의 Y값, Y에서 B의 Y값을 뺀 것은 0. 자, 이걸 정리해 주시면 이게 원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는요, 우리가 중심이 얼마고 반지름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A와 B의 중점을 직접 구하시고요. 그 다음 1,2부터 1,4까지, 즉 한 점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표준형으로 표현해주는 연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볼 건데요. 원의 방정식이 축에 접하게 되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는요, 중심에 대한 조건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원의 성질을 잠깐 보고 들어가면요, 원이 있고 원에 접하는 직선이 있을 때요, 자, 여기 접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원의 중심부터 이 접점을 연결해 주면 이 직선과 이 선분은 수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중심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반지름하고 같아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중심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x축에 접하는 원을 봅시다. 자, 원이 x축에 접할 때 이때 중심을 A, B라고 한다면 이 접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요? 수직이니까요. 얘는 A, 0이 됩니다. 그럼 이때 이 반지름의 길이 R은 무엇과 같아지겠어요? 지금 0부터 B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 B하고 같아짐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중심을 A, B라고 한다면 반지름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절대값 B하고 같아진다. 언제? X축에 접할 때. 자, 그래서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중심에 의해서 그 다음 반지름 R제곱이 들어가야 되는데 R제곱 대신에 B제곱을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아니면 B 대신에 뭐를? R을 갖다 쓰셔도 되겠죠. 자, 두 번째는 Y축에 접할 때예요. 자,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면 요렇게 들어가서 중심을 A, B라고 두면 이때 이 접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예요? 0,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반지름의 길이 R이 무엇과 같아진다? 0부터 A까지의 거리하고 같아져요. 그래서 R은 절대값 A하고 같아져요. 그럼 이 원은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뭐가 된다고요? 반지름 R이 절대값 A가 되는 상태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 대신에 A제곱. 요렇게 해서 원의 방정식을 잡아줄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로는요.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보면요. X축과 Y축을 주게 되면 몇 개가 생기죠? 1사분면에서 접하는 경우가 있고 2사분면에서 접하는 거, 3사분면에서 접하는 거, 4사분면에서 접하는 거 총 4가지 형태가 있어요. 자, 이때 중심을 A, B라고 둔다면 1사분면의 원은 중심이 어떻게 돼요? X값과 Y값의 크기는 다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A하고 B가 같아져요. 그럼 중심을 A, B가 아니라 A, A 꼴로 놓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2사분면은 어때요? 2사분면은 A, A가 아니라 크기는 같은데 부호는 달라지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A, A 꼴이 될 거고요. 3사분면은 둘 다 음수니까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4사분면은 X는 양수고 Y는 음수인 상태. 요렇게 4개의 중심을 다 따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A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R로 표현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값들을 다 R로 바꿔서 표현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반지름을 얼마로 하는? R로 하는 원이면서 반지름이 R이야. 그럼 이 4개가 다 반지름이 R일 때 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1사분면이면 R, R이 될 거고요. 2사분면은 마이너스 R, R. 3사분면은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4사분면은 R, 마이너스 R. 그래서 몇 사분면이냐에 따라서 중심의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사분면에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면요. 원의 방정식은 X-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은 R제곱이 됩니다. 그럼 2사분면은요. X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은 R제곱. 3사분면은 X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의 제곱. 4사분면은요. X 마이너스 R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의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x축과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총 4개의 유형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원의 방정식을 정확하게 구하려면 r 값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들이 어떻게 해주느냐면 마이너스 2,2를 지나면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러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건 이 네 가지인데 어느 점을 지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2,1이면 몇 사분면의 점이에요? 얘가 2사분면의 점이죠. 그러면 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중에 2사분면에 해당하는 원의 방정식에 마이너스 2,1을 대입하고 r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요, 한 점을 지나면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항상 두 개가 생깁니다. 이렇게 작은 게 하나가 있고 크게 접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 다음은 원의 방정식의 표현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형은 뭐라 그랬죠?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은 중심을 0,0 반지름을 r로 하는 원이라고 해서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제곱이었습니다. 그 다음 표준형은요, 중심이 임의의 점 a, b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었어요. 그리고 이 기본형에서 표준형으로 넘어가는 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식과 같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얘를 전개했을 때, 자, 얘를 전개하게 되면 x, y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러한 형태를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일반형이 생긴 모양은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생긴 x, y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바로 일반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일반형에서는 우리가 원을 해석할 수가 없죠. 원을 해석하려면 뭐하고 뭘 알아야 된다고?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 일반형을 다시 뭐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표준형으로 바꿀 줄 알아야 이 원의 방정식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표준형을 바꿀 땐 완전 제곱식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분의 a제곱 한 덩어리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by 더하기 4분의 b제곱 빼기 4분의 a제곱 빼기 4분의 b제곱 더하기 c는 0. 이런 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은 4분의, 자, 여기 계산해주면요, 분자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 요런 꼴이 나오겠네요. 자, 그럼 중심은 얼마? 중심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고요. 반지름 r은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의 루트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중심을 알고 반지름을 알 수 있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공식화해서 외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어디까지라고? 아, 얘를 이렇게 표준화 시킬 수 있구나, 표준형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를 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원의 일반형인 원의 방정식이 실원이 된다라는 얘기는 표준형으로 바뀐 상태에서 여기 상수 자리가 바로 뭐가 돼요? r제곱 자리가 되는 거죠. 이 r제곱이 0보다 커지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r값이 존재해야지 원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실원이 된다라는 얘기는 표준형 만들어 놓고 그때 상수가 0보다 커지는 조건을 확인해 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예제를 보면요, 1번이에요. 1번 a 6,1 b 마이너스 2,3 이것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가 문제네요. 자, 그럼 공식대로 한다면 x-6 x 플러스 2 더하기
y-1, y-3은 0 하면 여기까지는 바로 구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원을 해석해야 되니까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야 돼요. 그럼 결국은 다시 전개를 해야겠죠. 그래서 얘를 표준형으로 만드는 거죠. 그럼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얼마하고 같아집니까? 17 되네요. 그럼 얘는 중심이 2,2에 반지름이 루트 17인 원이 된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공식을 쓰지 않고 뭘 하자고요?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졌으니까요. 중점을 구하면 중심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6과 마이너스 2의 중점이면 2가 되는 거고요. 1과 3의 중점이면 2가 되겠죠. 그럼 중심 2,2 구했고 반지름만 구하면 되는데 6,1에서 2,2까지의 거리를 구해줍시다. 그럼 루트 16 플러스 1 그래서 얼마야? 17을 알 수 있죠. 그럼 중심 알고 반지름 아니까 바로 구할 수 있죠. 얘는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r이 루트 17이니까 제곱해서 17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굳이 공식을 쓰지 않아도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질 땐 상당히 간단히 구할 수가 있겠죠. 자, 2번이에요. 2번은 중심이 어디 있대요? 중심이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고 x축에 접하면 3,2를 지난대요. 자, 그러면 일단 중심이 어떻게 돼요? 중심이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으니까 x좌표를 a라고 준다면 y좌표는 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 원은 어디에? x축에 접한답니다. 그럼 x축의 반지름 대신에 무엇을 쓸 수 있다고 그랬어? 중심의 y값의 크기가 들어가는 거죠. 요렇게. 자,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만들면 중심 a, a 플러스 1이니까 x-a의 제곱 더하기 y-a-1의 제곱은 반지름을 r 대신에 a 플러스 1의 제곱을 주면 된다고요. 자, 그럼 이게 지금 여기 두 조건을 만족하는 원의 방정식이고요. 얘가 얼마를 만족해? 3,2를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3,2를 대입해 주자라는 얘기겠죠. 따라서 3-a의 제곱 더하기 y에다 2 집어넣어 주면 1-a의 제곱은 a 플러스 1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a 제곱 자, 정리해주면요.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9는 0. 따라서 a-1, a-9는 0 나오겠어요. 자, 그럼 a가 1일 때랑 9일 때니까요. 자, 얘네들을 원래식에다 대입해서 따라서 a가 1일 때는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4, 하나. 그 다음 9일 때는요. x-9의 제곱 더하기 y-10의 제곱은 100 이렇게 두 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예요. 자, 세 번째 문제는 p 0,-6, q 4,2, r 7,2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가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요. 일단 일반형 형태에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반형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게 일반형이죠. 그럼 이 일반형의 방정식이 이 세 점을 지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대입을 해주죠. 그러면 0,-6이니까요. 36 마이너스 6b 플러스 c는 0 하나. 정리해주면요. 6b 마이너스 c는 36. 이걸 1번식이라고 둡시다.
그 다음 4,2 대입하니까 16 플러스 4 플러스 4의 2 플러스 2b 플러스 c는 0. 얘 역시 정리해서 4a 플러스 2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20. 얘를 2번씩 주고요. 그 다음 7,1 대입해서 49, 1, 7의 2 b 더하기 c는 0. 정리해서 7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50 해서 3번씩을 줍시다. 그럼 이 1, 2, 3번을요 연립해서요 a, b, c 값을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를 연립해서 a, b, c 값을 구하면 a는 마이너스 8, b는 6, c는 0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원의 방정식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6y는 0. 여기까지가 되는 거겠죠.